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쉬는 사이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상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 잠깐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키워드는 확실히 호실적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뉴욕 증시에서 애플향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들썩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 호실적에 힘입어서 애플향 수혜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네이버를 비롯해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좀 주목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몰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네이버와 SK하이닉스, BH와 한국석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민테크, D&D 파마텍 이름을 올렸고요. 폴라리스 AI와 피롭틱스, YC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애플향 키워드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지금 보신다면 BH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호실적을 들고 온 네이버까지도 애플향 관련해서 AI라는 키워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애플향 수혜주를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까지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지금 보신다면 두 번째 특징주로 한국석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도 0.51%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23%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분위기는 이와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죠. 대표적인 종목인 피롭틱스와 YC캠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YC캠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는데요. YC캠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7%대 급등까지 좀 보여줬었지만 결국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 이렇게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민테크와 함께 D&D 파마텍, 최근에 신규 상장한 두 가지 종목입니다. 두 종목 모두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요일장 신규 상장한 2차전지 전문 장비 기업인 민테크는 2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장 초반에는 52% 넘게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에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D&D 파마텍, 목요일장에서도 급등세,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번 급등을 더 보여준 이후에 금요일장에서도 10%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애플향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 BH를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BH는 17%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4월 19일에 사실상 BH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4월 달부터 차곡차곡 시세를 쌓아 올리더니 결국에는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갭 상승으로 장 초반부터 크게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7%대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27,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식을 또 추가적으로 전했는데 1,1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바로 전년도에는 900달러 규모였기 때문에 이 전년도 자사주 매입 규모 대비 20%가 넘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향 수혜주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AI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폴라리스 AI였는데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애플 팀쿡 CEO가 AI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발표를 예고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네이버의 호실적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네이버의 뚜렷한 상승세 눈에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가 금요일장 3%대 상승하면서 19만 4,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버 X를 앞세운 클라우드 부문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AI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주목을 받았으니까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애플향 키워드로 주목을 받은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 애플의 주식을 13% 매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이러한 소식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한국 석유를 필두로 해서 에너지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석유가 금요일장 13%대 급등하면서 17,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인 이슬람 저항군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겨냥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장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안 좋은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이 휴전안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다시 한번 오늘도 주가 흐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A 솔루션즈, 카티스, 한온시스템, SP소프트, 본느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은 BK탑스, 민테크, D&D 파마텍, 파크시스템스, 우리바이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인수 관련된 소식을 전해온 한온시스템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민테크와 함께 그리고 카티스 특징주로 역시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SGA 솔루션즈부터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책과제에 선정되었다는 공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심층 방어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에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110억 규모고요. SGA 솔루션즈는 90억 규모를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9.99% 상한가로 771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는데 애플향 그리고 네이버향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본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인 강세를 시간의 거래에서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요새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본느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1%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전하기도 했는데 그 규모 자체가 엄청 작았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3%대 추가 상승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K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리 매매 기간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밀린 종목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보신다면 D&D 파마텍 금요일장 다시 한번 급등 시세를 내준 종목으로 조금 전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역시나 만나봤던 종목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신규 상장한 두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스와 민테크가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다면 KB 제22호와의 스펙 합병 방식으로 상장한 종목이었고요. 민테크는 2차 전지 전문 장비 기업으로 본장에서는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급등했다라고 보기도 조금은 애매한 게 올 초까지만 해도 따따블을 기록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미지근해진 IPO 시장의 분위기가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테카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52%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20%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 하지만 이 카티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도 20% 넘게 급락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민테크는 시간의 거래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4%대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IPO 시장에 대해서 상장 첫날은 비교적 치킨값 벌기 쉬운 장세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농담처럼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새 IPO 시장은 좀 식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IPO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한온 시스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인수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소식에 이렇게 4%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된 시간인 6시에 좀 속보로 공개가 됐었는데 한온 시스템 금요일장에서도 본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0%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4%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인수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이번 인수를 위해서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한온 시스템의 지분 50%가량과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수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총액은 약 26조 원 규모로 성장해서 국내 재계 30대 그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온 시스템은 채무 상환을 위해서 3,7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이 소식까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간밤에 이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장이 이틀간 쉬어갈 동안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특히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좋지 않았던 고용지표 이와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들까지 다시 한번 시장을 상승 쪽으로 이끌어주는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 1% 이상 오르면서 16,349포인트 터치했고요. S&P 500 지수도 1% 상승세, 다우산업지수도 38,852포인트를 터치하며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간밤에 있었던 특징 종목 첫 번째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4% 이상 오르면서 $12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이크론 이번에 이 투자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베어드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여기에 목표 주가 역시나 $115에서 $150 수준까지 큰 폭으로 높이는 흐름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에 3년여 만에 추천 의견 상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덕분이었습니다. 베어드는 메모리 시장에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전례 없는 강한 전망이 예상된다고 봤는데요. 디램의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고객들이 DDR5 메모리 제품의 재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이 같은 가격 추세에서 마이크론이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디램에 대한 가격 책정이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오랜 부진을 딛고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베어드 측에서는 기존에 자사가 전망했던 것보다도 지금 디램의 공급 계약 가격 인상폭이 가파르다는 점을 함께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메모리에 대한 상승세가 결국에는 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올랐던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결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단은 0.5% 내림세로 8만 원 선에서는 조금 멀어진 분위기고요.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수준으로 크게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업황이 반등했다는 여러 가지 월가의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함께 보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고 실제로 7% 정도의 상승세를 정규장에서 보여줬던 애플, 일단 간밤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단 0.9% 정도 다시금 오름세를 기록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하락으로 거래 마친 경우에서 애플과 관련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7% 정도의 급등세로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신다면 워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 동안 애플을 비롯해서 보유 주식들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금을 창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크셔의 보유 현금 규모는 1,890억 달러, 하나로 추산하면 250조 원이 될 텐데요. 일단 연례 주주총회 자리가 있었고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 1분기 사들였던 주식 규모가 27억 달러에 그친 반면 매각한 주식 규모는 200억 달러어치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그러면 매각한 주식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애플에 대한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의 보유 지분 평가액은 1,354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말 1,743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급감했는데 2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을 했을 때 애플의 주식을 1억 1,600만 주 정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보유 지분을 13% 줄였습니다. 12월 후반부터 애플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매각 규모가 1%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매각 규모가 대거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버핏은 주주들에게 애플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투자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만큼 내야 될 세금이 많다면서 애플의 지분을 축소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일지 최근에 사실 애플이 중국과 관련된 사업 우려감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 시점이 좀 붉어지는 시점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내덮하는 시점들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애플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 밸류체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국내장 쉬어가기 전에 결국에 애플 밸류체인들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LG인도텍 대표적으로 5%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구전자를 살짝 제외하고는 자화전자, BH 함께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고요. 특히 BH 보시면 17%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애플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올랐던 가장 큰 수혜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BH의 주가까지 상당히 좋았지만 결국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의 다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살짝 좋지 않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도 함께 보시죠. 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간밤에 거래 대금도 많이 실렸고요. 특히나 이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17% 급등세를 기록하며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가격과 연동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비트코인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의 가격 흐름을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도 지난 1월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1일 기준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3일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순유입액은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 하나이었고요. 이 상품이 거래 시작 이후에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돼서 관련 종목들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C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위즈트 하나투자증권 관련 종목들 함께 나열돼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